이제 편인 들어가겠습니다. 인성 편인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제가 사주 강의 리뉴얼이나 다른 강의들, 뭐 원샷 원킬 쪽 강의나 또 사주 강론 그쪽 강의,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수강생 플러스, 예, 그쪽 강의에서 편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의 문명을 누리면서, 과학 기술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편인들 덕분입니다. 편인을 쓰는 사람들의 덕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편인을 쓰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움직이기 싫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고 많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어떤 기술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드는 게 더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은, 편인을 안 쓰는 사람들이죠. 편인을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내 몸 움직여서 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데, 편인들은 그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야, 내 평생을 바쳐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안 움직여도 되잖아. 이게 편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과학기술 쪽에 계신 분들, 이런 첨단 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그 짓 안 해도 되니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더라? 그 일할 때, 개발할 때 빼고는 되게 게으르더라. 그리고 플러스에서 어떤 예술가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냥 그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이게 편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의 같은 음양이에요. 같은 음양입니다. 같은 음양 가진 인자고, 편인은 인간 축적에 묻은 것이다. 인간 축적에 묻은 것. 그러니까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이나 뭐 학문이나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는 형태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적을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몸이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어떤 학문을 누적하거나, 양쪽 다 말이야. 물론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겠죠. 몸으로 익히는 거겠죠. 어쨌든 이 축적의 모든 것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은 안 움직인다. 그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은 안 움직인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움직일 이유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말이고, 그 이유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편인은 움직이는데 움직일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내가 뭐 하고 싶거나 나의 욕구를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꼭 움직일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내가 편인을 가진 사람, 편인을 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겠다고 하면 어떤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주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편인이라면 내 자신이 뭔가 욕구가 있어야 움직이겠죠. 그 욕구를 자꾸 만들어내면 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편인이고,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편인이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움직이는 이유는 대의일 경우, 아주 큰 목표나 뜻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편인들은 움직여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감이 안 오면, 편인은 안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또는 생각이 끝나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편의는 생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움직일 필요가 있나? 움직이고 대의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면 뭔가 정말 나는 좀 희생하지만 뭐 우리 사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나? 이럴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특성은 인간이 문명을 이루기 전에 정말 필요 없는 인자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이 생기기 전에는 편인들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도구를 만들어내고 제도도 만들어내면서 편인은 이렇게 문명, 도구, 제도, 문명, 도구, 제도, 인간 문명을 이루고 도구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내면서 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인자가 되어왔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인자예요, 편인이. 냉손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던 시대에 편인은 맹수의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그럼 가만 생각하고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맹수들이 그냥 탁 잡아먹으면 되죠. 안 움직이니까. 하지만 도구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도 편인이었을 것이고, 내가 가만 앉아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고 오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뭐다? 맹수를 잡는 도구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처음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도 편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도구가 있으면 내가 저 맹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고안한 사람도 편인이었을 것이고, 그 도구를 만든 사람도 편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인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떤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죽었어. 그러면 그 도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들고, 또 죽었어. 그럼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편인들은 도구를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 도구를 계속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사람도 편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인, 명인, 달인, 기술자, 승용공 등은 편인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관찰해보면 되겠죠. 그죠? 명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간문화재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칼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장인 수준으로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활의 달인이 있으면 생일물을 보고 편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관찰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발명도 하고 기술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술작품도 만들고 하는 것이다. 다 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될수록 뭐가 더 중요하다? 편인이 더 중요하다. 그죠? 사실은 AI나 빅데이터도 일종의 편인 작용을 보고 그걸 본따서 만든 거죠. 아주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아주 많은 축적을 하고 거기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편인인 거예요. 편인은 사주 해석으로 긴 공부예요. 짧은 공부 아니고 긴 공부, 자격증, 기술학문, 이공 분야, 발명, 예술, 연애, 의료, 문서, 도장, 부동산 등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발명 쪽이겠죠. 발명.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내가 조금 움직이고 효율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발명하고 고안하는 형태. 그죠? 그리고 긴 공부라는 말은 짧은 공부가 아니고 뭔가 길게 공부 한 방 해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형태. 고시 이런 거죠. 그런 거. 이런 자격증이나 기술학문 같은 경우도 뭔가 계속해서 하나 따놓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실력을 높여갈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편인을 육친적으로는 계모나 이모 등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 육친적인 해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 하셔도 됩니다.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을, 육친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이유는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편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왜 이 책에는 이 내용이 없어,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넣어놓은 것이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중시해서 해석하라고 넣어놓은 건 아닙니다. 교과서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편인은
하기 싫은 일이나 불합리한 일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면이 있다. 움직이기 싫어서 그것이라도 하며 버티는 참을성이 있다. 편인이에요. 그 참을성은 하이에나 같은 지병과 끈질김으로 발전하게 된다. 편인은 행동인 식상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편인이 있는 사람은 행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인하고 식신하고 같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식신을 쓰고 어떤 사람은 편인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식신을 쓰려고 할 때 편인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제한된다. 행동이 제한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편인이 발달한 사람은 한 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실제 끼도 가지고 있어요. 편인이. 그런 생각이, 발상이 있다는 거죠. 자비롭고 득막이 있으며 포용력이 있다. 학자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기 때문에 인자한 선비의 풍모도 가지고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표현은 잘 못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편인이 과다할 때입니다. 과다할 때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르고, 편인이 과다할 때예요.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르고 극과 속이 다르다는 점이 극과 속이 다르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런 특성을 먼저 사기성으로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 그죠? 극과 속이 다른 걸 사기성으로까지는 볼 필요 없다. 그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적게 움직이기 위한 잔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른 이유도 내가 이렇게 말해놨는데 움직이려니까 귀찮으니까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른 거고, 이게 적게 움직이려고 하는 잔머리지 사기성까지는 아니다. 편인은 사기성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인이 과다할 때니까 생각이 너무 자유롭고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모두 실천할 수 없고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나같이 행동해주고 나한테 좀 더 편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서재산이 크게 걸려 있거나 재성과 팔자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 사기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인이 돈이 걸리면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편인이 돈이 걸려 있으면 재성의 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편인이 사기를 칠 때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재성이 들어와야 된다. 재성이. 돈이 결부되어 있을 때는 편인이 사기를 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재성이 없으면 사기 칠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편인이 과다할 때예요. 과다하다는 말은 3개 이상. 그죠? 행동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간섭받거나 지배받는 것을 싫어한다. 마음도 급하고 행동도 급하며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큰 목표를 정했다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칫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 마음도 급하고 행동도 급하다는 말은 대충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행동을 빠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 군인, 경찰, 종교, 예술, 발명 분야로 진출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지만 사업가로 변신한다거나 금전에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가 인생의 굴곡을 초래한다. 마마보이, 마마걸 기질이 강하다. 하도 안 움직이니 부모가 싸고 돌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마보이, 마마걸이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서도 잘 안 움직이고 뭐 시키면 잘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다?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더라. 그게 성인까지 이어지면은 이게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편인이 과다할 때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인간성도 좋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지만 편이 과다할 때예요. 집안에 들어와서는 독자가 아니라도 독자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며 고집을 부리고 가족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편인들은 내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자꾸 뭐 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행동과 사고가 매우 독창적이다.
내적인 신념이 강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산이라도 움직일 만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고집이 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결단력,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편인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면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끼를 가져야 하는 직업에 어울린다. 끼를. 그러니까 편인이 많다는 것은 끼가 있다. 어떤 생각의 자유로움 때문에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끼라는 게.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나 능력을 발휘한다. 직업을 제대로 잡으면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해 일한다. 편인이 과다할 때 이런 면이 현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예술도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완성품이 탄생되면 곧바로 다른 일이나 목표를 위해 매진하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본업인지 의심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편인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총명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 순간적인 재치가 있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편인 자체를 천재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의 완성품이 그러니까 이게 꼼수죠. 꼼수에 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편인을 가진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꼼수에, 그러니까 편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이런 게 느낍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편인 많은 사람은 시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일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형태. 이걸 꼼수라고 하죠. 편인 많은 사람은 편인다는 뭐다? 꼼수 있는 거다.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갖지 못하면 급한 성격에 약한 끈기로 대충 일 처리를 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기저기 손대놓고는 바로 실증내는 용두사미의 일이 잦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읽으면 책임을 주변에 넘겨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에 맡으려고 한다. 그러니 편인이 강한 사람은 하기 싫다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편인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독창적인 혁신가이고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이니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직업도 어울린다. 편인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이에요. 연월주의 편인은 연월주의 편인은 연에 있거나 월에 있는 편인은 느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연월에 편인이 있으면 느려요. 사람이 느려서 지능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의 성장 발달이 지체된다고 읽고 성장 발달이 지체된다고 읽고 심하면 관련 질환으로 확장 해석한다. 그래서 연월에 편인이 있으면 워낙 안 움직이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말도 느리고 글도 느리고 어눌하고 행동도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성장 발달이 지체된다고 읽고 심하면 관련 질환이 뭐 자폐나 이런 저능이라고 하죠. 지능이 떨어지는 저능화 형태나 이걸 장애의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편인을. 그래서 편인이 있다면 애가 가만히 있어도 부모들이 자꾸 뭔가 움직이게 하고 말도 자꾸 시키고 해가지고 그 편인을 깨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 혼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던져놔 버리면 실제로 성장 발달에 지체가 일어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질환으로까지 확장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이 적절할 경우 참을성을 통한 인고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참을성을 통한 인고의 노력. 그러니까 뭔가 익히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편인과 기운이 적절할 경우는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애가 느리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을성도 있고 인고의 노력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 학습 능력도 뛰어나다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월에 편인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장애로만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죠.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 양면이 있는데 이때 애가 느리다고 질환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한 가지 기운이 연월주에 대운으로 몰려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편인 이렇게 있거나 같은 오행으로 몰려 있거나 이게 특히나 뭐 특히나 토오행, 그 다음에 뭐 수오행, 아니면 뭐 수토, 금오행 이렇게 몰려 있는 형태. 그렇게 몰려 있는 형태. 아니면 음양적으로 그 뭐 목화로만 꽉 몰려 있거나 아니면 금수로만 꽉 몰려 있거나 토를 포함한 형태로 토는 뭐 포함될 수 있으니까 토로만 꽉 몰려 있거나 이런 형태로 한 가지 기운으로 연월에 편인이라는 인자로 몰려 있을 경우가 이렇게 질환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도 절대 먼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편인이 같은 오행으로 편인으로 꽉 몰려 있어도 몰려 있으니까 얘는 장애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인이 많다고 무조건 장애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린 아이를 질환으로 의심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실제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너무 많아요. 조금만 해도 신경정신과적으로 무조건 뭐 ADHD 플러스 해가지고 무슨 발달장애, 지체장애, 무슨 장애. 실제 어떤 마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마비도 없는 아이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그냥 장애로 읽어버리면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애들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사주를 보는 이유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주를 잘못 봐서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케이스를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경험해 봤냐면 저희 애가 어릴 때 L 발음이 안 됐어요. L 발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말을 느리게 하고 해서 L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언어 치료를 한번 받으려고 갔는데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에 언어 치료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말이 L 발음이 안 되니까 그 과정을 들으면 L 발음이 좀 낫겠지 해서 언어 치료를 신청했는데 뭘로 올라가 있냐? 장애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합천이라는 시골 동네 살았는데 합천에 근처에 있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막 학교가 작으니까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막 그러는데 그냥 합천 그 군에서 애가 장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애 아니다 매달라 그 교육 안 받겠다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 장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까딱했으면 잘못했으면 애를 이제 초등부터 장애인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학교들이 되게 작고 장애인 반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대도시나 이런 데 있었으면 그냥 장애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L 발음만 안 된다 뿐이지 말은 잘해요. 잘해요. 무뚝뚝하다 뿐이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 영어 발음을 그때 캐나다로 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 영어를 그때쯤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가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 가서 했는데 거기 가서는 오히려 발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도 원어민들이 구분 못할 만큼의 지금 중3인데 그러니까 애가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그냥 느린 거였는데 한국말로 그냥 리을자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것 좀 가르치려고 했다가 그냥 장애인이 될 뻔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발음, 영어 발음은 새로운 발음이니까 새로운 발음을 배우니까 어떻더라? 오히려 발음을 더 잘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얘를 뭐가 안 되니까 문제야 이렇게 하는 순간 진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지체, 정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애가 좀 느리다는 느낌이라면 오히려 자꾸 자극을 주거나 환경을 바꿔줘서 걔가 하고 싶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따라잡아요. 따라잡습니다. 저의 통계지만 실제 지체장애라고 생각하고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애들 중에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냥 느리다 그냥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산 거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막 그 대운이 수로 몰려가지고 사주도 수로 몰려있고 막 그런데 한 29 정도 돼서 운이 이제 수에서 이제 토로 바뀌고 목기로 탁 바뀌면서
애가 갑자기 공부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왜 그랬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이러면서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학교도 정말 새로 공부해서 아주 좋은 데 가고 이런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폭력성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회성이 완전 제로라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런 게 대화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완전 정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더 많이 자극을 주고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참고 부모가 참고 그런 대화의 노력을 하면 그 애들이 편인성을 가진 애들, 특히 사주에 편인성을 가진 애라면 어떻다? 천재의 천재, 천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정말.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만 부모들 중에는 귀찮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 남들이 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그걸 싸워서 뭐해. 남들이 다 그렇다는데 우리의 장애겠지. 요즘 장애 많은데 앞으로 상관없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냉정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주구성에서 나와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남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한테 맡기는 관심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관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정상적인 정상적이란 말도 좀 그렇죠. 그냥 보통의 그런 아이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변신. 특히 편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잘못 봐서 미래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봤는데 야 장애야. 똑같은 사주인데 천재도 있고 실제 장애인도 있어요. 똑같은 사주인데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요. 어떻게 봐줬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얘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사주를 봐서 직업으로 삼겠다 해도 이런 걸 어떻다? 미리 절대 먼저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입니다. 절대 먼저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먼저 해석하면 안 된다. 그죠?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어떻다? 사주 봐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죠? 사주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아무리 흘러가면서 들은 얘기도 네 사주가 어떻다는 말을 한마디 들어버리면 머리에 탁 꽂혀가지고 그 말을 평생 하고 다녀요. 누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네 사주가 어떻다 이 헛소리도 머리에 다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주 볼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판단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편인을 가졌다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술이는 절대 선입견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감정을 해줘서는 안 된다.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감정이 사람을 죽이는 감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지편인은 느림과 그로 인해 발생하고 선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시지의 편인은 기술과 자격, 브랜드, 부동산 인재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연월일시의 편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주에 편인이 없으면 없어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편인이 팔자에 없다고 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인까지 없다면 이제 인성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 너무 피곤하고 재성의 등락이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성의 등락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회적인 행동을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돈벌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주에 편인이 없을 때 아니면 인성이 없을 때 이제 편인이 운에서 온다면 요것도 한번 보세요. 대운, 세운, 월운, 일운입니다. 그냥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2가지 22가지 인성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상담하시고 공부하시고 상담하시고 관찰하면서 22가지 간지의 편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눈을 기르시면 됩니다. 인성 자체가
전제 필요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인성을 설명드릴 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성을 이렇게 한자 인자인데, 인성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합니까? 1번 인성, 1번 공부, 2번 자격증, 기술, 3번 특허, 성표, 라이센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4번 이제 문서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서 계약. 인성이라는 게 똑같은 한자인데, 인성이라는 게 이게 정인 편인이 있는데 둘 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인하고 편인하고 차이는, 편인은 좀 더 길다. 만약에 공부로 잡는다면 좀 더 길다 이렇게 잡습니다. 조금 긴 공부. 그래서 자격증도 편인의 자격증이 조금 더 어려운 자격증, 편인의 기술이 좀 더 고난이의 기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한 번 공부해서 정인 같은 경우는 평생 써먹고요. 정인은 평생 써먹고, 편인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요런 차이. 이게 정인 편인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인성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요 기본적인 걸 머리에 넣어놓고 편인을 들으시면 편인의 이해가 쉽습니다. 봅시다. 편인은 뭐라고 했죠? 요 제일 표지 타이틀 보면 일간을 생하는 오행의 같은 음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인은 인간 축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긴 기술, 긴 공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계속 쌓아가는 것이에요. 쌓아가는 것.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은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움직이냐면은, 그냥은 안 움직이니까 움직일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움직일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이고, 그 이유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움직일 이유만 있으면 움직입니다. 편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편인이고,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 실제 요것만 딱 봐도 편인 중에서 종교인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도 조금 들죠. 실제로 편인 가진 사람들 중에 종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끊임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인 가진 사람 중에서 도 닦는 사람도 있겠죠. 끊임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편인은 그냥 딱 보면 안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이제 우리 사회로 좀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면은,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 많다는 말은 뭔가 고려하고 뭐하고 움직인다는 거, 확실할 때만 움직인다는 말이고, 또는 생각이 끝나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때 보면 읽으면, 이게 편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아마도 원시 시대에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전부 다 잡혀 먹었을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죠? 안 움직이니까 잡혀 먹었을 거예요.
아, 저놈을 어떻게 잡지? 네, 맹수를, 먹잇감을 잡으려고 계속 저놈을 어떻게 잡지? 어떻게 하면 내 몸 조금 쓰고, 내 몸 조금 쓰고, 어떻게 잘 잡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편인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안 움직이는 거 어떻다? 다 잡혀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만드는 사람. 왜냐면, 몸을 최소한으로 써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도구를 만든 사람도 뭐다? 편인일 것이고. 도구를 발전시킨 사람도, 편인일 거라. 편인을 가져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구의 필요성,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대부분의 장인, 명인, 달인, 기술자, 숙련공들은 편인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발명도 하고 기술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술 작품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원시 시대나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편인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학문을 인간 축적의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인간을 그냥 동물성으로만 본다면 동물성으로만 인간을 본다면 편인은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 그냥 가만히 있는 동물. 아무것도 안 하는 동물. 그죠? 실제로, 뭐, 동물원 가서 맹수들 보면 전부 다 들어 누워있죠, 동물들은. 할 게 있겠습니까, 걔들이? 그 중에서 제일 안 움직이는 게 뭐다? 편인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 잡혀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가 자꾸 잡혀 먹으니까, 안 잡혀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안하게 사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배는 고픈데, 이런 식으로 도구 만들고 발전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오니까 어떻게 됐다? 이 사람들이 다 뭐더라? 천재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나 이런 글에 애들 중에서 잘 안 움직이는 애들, 느린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움직인다는 말은, 제가 애들은 모두 무슨 성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까? 목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기. 묵뚝뚝한 애라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애들의 목의 발나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편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걔들이. 편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다? 저 목기를 최대한 누르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목기를 최대한 누르고 산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느리면 실제로 발달 자체가 느린 경우도 있어요. 발달 자체가 느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발달 자체가 느린 애들은 빼더라도 좀 느리고 빨리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좀 느리고 행동도 좀 느리고 뭔가 좀 빨리 못하고 이런 애들 중에 누가 있더라? 천재가 있더라. 그러니까 빠른 천재도 있는데 느린 천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빠른 천재는 주로 뭐 쓰겠습니까? 식신상관, 몸 쓰는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쓰다 보면 뭘 못 쓴다? 축적이 안 되니까 머리를 쓰지를 못해요. 축적되기가 힘들어요. 몸만 쓰다 보면. 그죠? 그런데 느리기 때문에 애들은 오히려 나중에 천재 소리를 듣더라.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이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떡하? 아인슈타인이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잡혀 먹었을 것이다. 그죠? 잡혀 먹었을 것이다. 한국이 빠르다고 하죠. 경쟁도 치열하고 거의 원시 시대에 밀림같이 그렇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검색해 보십시오. 바보로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한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은 학교를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좋은데 가서 거기서 연구만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있든가 또는 아예 학교를 안 가서 그냥 집에서 백수로 지내다가 뭔가 되든가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인성이 가진 현대 사회에서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만 구성이 되고, 제대로만 세팅이 되면은 천재인데, 그렇지 못하면 뭐다? 그냥 백수예요, 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인의 사주에서 긴 공부, 자격증 무슨 자격증? 어려운 자격증,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자격증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그죠? 이런 거 다 편인성으로 봅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
의사대에서 뭐 무슨 의학 박사 되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날리고 계신 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그분은 그 서울대학교 뭐 의대에 나오셔가지고 거기 감염 쪽에서 의학 박사시고 논문도 계속 내시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인성을 쓰시는 편인성을 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정말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편의를 쓰시는 분들인데, 한국은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뭐, 노벨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던 분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되면서 완전 팽대신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편인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걸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편인성을 가졌으면 자기 일을 이루려는 목표, 그러니까 목적 의식은 되게 강하시거든요. 의지는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나중에 팽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국종 교수, 의대 교수님이죠. 그런 분들도 보면 자기가 응급의학이랍니까? 그쪽에 최고 권위자시고 그 정도로 뭔가 하실 분이 안 계실 텐데 지금 거의 팽되시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저 서울대학교 예전에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도 완전히 팽돼버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버리는 형태. 그런 분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편인을 쓰시는 분들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고요. 본인이 편인이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빠서 편인성을 제가 방금 평당하시는 분들만큼 이게 바쁘시면 제 영상 보고 있을 시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파시면 됩니다. 편인있으면 사주 파세요. 사주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분야를 만드시는 거죠. 편인은 하기 싫은 일이나 불합리한 일도 그렇게 묵묵히 해가는 면이 있다. 왜 한다? 왜 한다? 움직이기 싫어서 그거라도 하면서 버티려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인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걔는 뭐 안 시켜요. 그럼 또 공부해요.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참을성인데, 이 참을성이 암기 공부하는 쪽에서는 아주 좋다는 거죠. 이게 초중고 공부가 거의 대학 공부도 학부 정도까지는 거의 암기 공부 아니겠습니까? 아주 크게 발휘하죠. 이게 참을성은 하이에나 같은 집요함과 끈질김으로 발전하게 된다. 편인은 행동인 식상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편인 자체가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 있으면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이렇게 그러면 식상을 그러니까 행동만 제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나 발상이나 특히 상관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제약하는가 어느 정도 제약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런 거죠. 자꾸 아이디어가 샘솟으면 자꾸 새로운 생각이 샘솟으면 연구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제약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보통 편인이 발달한 사람은 한 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자비롭고 등망이 있으며 포용력이 있다. 학자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인자한 선비의 풍모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학자적이거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이 많죠, 그죠? 예, 많습니다. 인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예, 이런 탁월한 능력으로 막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에 걸리더라? 정말 이게 고수가 되시거나 엄청나게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법적인 면이나 이런 면은 그냥 상황적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걸리는 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내려오게 되시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나쁜 놈들은 뭐 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쓰겠습니까? 예, 대부분 제나 관을 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편인이 과다하면 말의 시작과 끝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편인이 과다란 말은 움직이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이 말했다가 나중에 저 말하고, 그죠? 끝과 속이 다른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기성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잔머리이기 때문에. 예. 근데 나중에 문서재산이 걸려있거나 재성과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 사기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행동의 일관성 부족, 그죠?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330페이지에 이게 편인으로 좋은 직업이라는 게 일단 참을성을 요구하는 직업. 참을성을 요구하는 직업이 군인, 경찰 이런 거,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종교, 예술, 발명 분야. 이런 분야가 편인이 가면 좋은 분야입니다. 좋은 분야고, 만약에 사업가로 변신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술이 있거나, 뭔가 남들이 못 만든 걸 만들어서 사업가로 진출한다면, 굴곡, 대부분.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워낙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챙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마마보이도 많고요. 마마걸도 많습니다. 책에도 그랬죠. 하도 안 움직이다 보니까 부모가 싸고 도니까 마마보이가 되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인간성 좋고, 왜냐면, 이 크게 움직이시는 사람이 웃는 얼굴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따라가는 형태니까 사람들은 좋게 봅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마마보이니까 자기 고집 조금 피웁니다. 그렇지만, 폭력성이 있거나 이런 성향은 크게 강하지 않죠. 그것도 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행동사고 매우 독창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만 풀리면 괜찮아요. 잘만 풀리면 괜찮은데. 그렇고, 끼를 가져야 하는 직업에 어울린다. 예술이죠. 그래서 이 편인을 가지고 있고 편인이 강하신 분들은 정말 이게 하고 싶은 게 뭔지, 워낙 안 움직이니까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저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하다 조금 말고, 저거 하다 조금 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진짜 그 중에서라도 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시는 그런 노력,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편인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는 그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은 기술로 발전하신 분은 대부분 편인 쓰시는 분입니다. 평생 한 가지만 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편인이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갖지 못하면, 대충 일하겠죠.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죠? 백수 됩니다, 백수. 만약에 편인을 가진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누가 이게 편인을 가지고 있다면, 억지로 일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백수로 놔두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수로 놔두놓으면, 이제 관심 분야를 찾겠죠. 관심 분야를 못 찾으면 자는 거고, 잠박사라고 되는 거고, 사고 치는 거보다 나으니까. 놔두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내서 뭔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외국의 편인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한 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기술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기술. 반복해서 뭔가 하는 쪽에 보내면 됩니다. 특히 발을 안 움직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보내놓으면 움직이는 싫고 손은 깔짝대고 이러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지칠지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직업도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어떤 건지 찾아보시고 그거 시키면 돼요. 정말 할 게 없다면. 이게 편인이고요. 사주가 편인에 있다면 연월주의 편인은 느림이라는 단어의 중심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제가 개인 상담 드릴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편인이 빨리 들어오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이쪽 여기나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편인이 들어있거나 여기도 사실은 들어있으면 그렇고 대운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1부터 9까지 첫 번째 대운에
편인이 들어있으면 애가 말도 느리고 다 느려요. 대부분 한 95%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이 말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다 느리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돼요. 같은 나이대 애들보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죠. 얘들은 오히려 천재입니다. 천재.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대로 천재일 가능성, 천재로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재평가될 가능성 한 90% 정도 돼요. 사실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10%나 요 5%에 들어가냐면 정말 먹는 것도 먹기 싫다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초콜릿, 사탕. 밥은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싫어한다면, 이것도 먹으려고 안 나선다면 걔들은 이 10%일 가능성, 5%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자꾸 얘들을 꼬셔가지고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탕 먹으러 가려면은 방에서 방 끝까지 걸어가게 만들든가 왔다 갔다 하게 계속 만들든가 아니면 그걸 빌미로 그걸 준다고 하고 말을 좀 더 하게 만들든가 글을 좀 더 쓰게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게 해서 자꾸 시켜주면 지가 가진 이게 편인성이 조금 그러니까 편인성을 누르면서 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움직임이 이제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되는 조금 다가가는 그런 애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특히나 첫째를 이런 편인성 가진 애를 놓거나 아니면 둘째를 첫째는 막 날아다니는 재성이나 비겁이나 이런 거 가진 애인데 재성이나 비겁이나 가진 애 아니면 관성이 잘 짜여져 가지고 알아서 다 하는 애인데 둘째를 편인이 강한 애를 낳아버리면 얘 둘째는 좀 이상하다. 말 못하니까 언어 교육 시켜야 되고 행동을 안 되니까 행동 발달 치료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관찰은 뭐겠습니까? 가장 애들 먹는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는데 그 욕망이 먹히면 걔는 이게 뭡니까? 장애나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느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결국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돼버리는데 결국은 평범한 아이가 돼버리는데 어릴 때 너무 많이 걱정을 하니까 걔 때문에 신경도 너무 많이 쓰고 지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연월주에 있는 이런 내용이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근데 공부 잘해요. 계속 책 읽고 있고, 그죠? 글 쓰라면 계속 글 쓰고, 1부터 1000까지 쓰라면 1부터 1000까지 쓰고 앉아있어요. 다른 애는 못 쓰고 앉아있는데, 편인까지 애는 쓰고 앉아있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뭐가 되더라? 공부 나중에 잘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아이가 그럴 때고, 내가 사주를 봐주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약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약점으로. 애가 느리잖아요. 느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지으러 갔을 때나, 아니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리에 힘주고 서는 것도 느리니까, 느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주 보면 어떻다? 느려요. 그죠? 그러면 느리다고 말을 해주면, 그 말해준, 역술이, 그죠? 명리학자나, 철학가 원장이나, 그 사람을 맹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맞췄으니까. 애가 느린 걸 맞췄으니까. 그러면, 부모는 어떡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하세요, 이거. 아이스크림 중에서 자꾸 움직이면 안 되세요. 이게 답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얘는 이름이 잘못돼서 이렇습니다. 네? 그 이름 지가 지놓고 다시 짓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저. 그러고요. 얘는 부적이 필요합니다.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약점을 잡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고, 실제 나중에, 만약에 제사 지내고 이름 받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90%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제사도 지내고 이름도 보고 부족돼서 애가 똑바로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그게 뭐다?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제 경험인데, 제 둘째가, 리얼 발음이 잘 안 돼요. 리얼 발음. 얘가 말이 좀 느렸거든요. 얘도 인성이 강해서, 말이 좀 느려서, 리얼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유치원에, 지금 애들 합천 시골에서 키웠으니까, 합천 시골에 유치원에서 키웠는데, L 발음이 좀 안 돼서, 우리 생각에, 언어 치료를 그러니까, 무료로 언어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무료 언어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신청할게요. 신청하니까, 어떻게 뭐가 돼 있냐면, 장애인이 돼 있어요. 학교에서 장애인, 이렇게 취급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선입견을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를 봐주는 사람의 이런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가능성이지, 5%의 가능성, 10%의 가능성이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얘가 무조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빨리 알고 학교에서 장애가 아니고 말 다 잘하고 다 잘하는데 L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렇게 빨리 말해서 망정이지 아니면 장애인반에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는 게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장애인 아닌 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어떤 딱지가 붙어버리면 어떻다? 그런 선입견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다? 아주 안 좋게 작용하죠. 그죠? 안 좋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혹시 듣더라도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반응 좀 느리다 나오고, 어디 이런 교육하는 업체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들 돈 받아 먹고 뭐 하는 데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돈 자기들 벌이가 되니까. 근데 실제 뭐다? 그냥 집에서 잘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요, 진짜 깨놓고 말하면, 이런 장애가 나오는 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까지도 봅니다, 제가. 5학년? 이때부터 교육 시작해도 돼요. 어차피 실제로 그런 장애가 있다면, 한 5학년부터 시작해도 돼요. 빨리 시작할 필요 없어요. 5학년까지 학교 1학년 집어넣는데, 애가 전혀 못 따라가고, 실제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 이러면 그때 하면 되죠. 왜 이걸 미리 합니까? 빨리 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장애가 있다면. 이거는, 이 관련 특수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여쭤보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만약에 틀렸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도 특수교육 하시는 학교나 이런 데 많이, 그러니까, 제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 특히 특수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이 IT 기기를,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처음 학교에 할 때 일반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애들 가르치는데 컴퓨터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제가 재능기부 특수학교 선생님들 컴퓨터도 가르치드리고 봉사하러 다니고 하면서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미리 발견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극적인 개선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다면 일반 애들하고 같이 다니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가졌다고 무조건 장애가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느린 아이가 있다고 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책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특히 혹시 그러니까 상담업을 하시려면 더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한 미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죠. 사람을 돕자고 하는 감정이, 이 사주 감정이 사람을 죽이는 감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일지의 편의는 이제 일로 넘어왔죠. 일지의 편의는 느림과 그로 인해 발생하고 선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지 편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백수될 가능성 몇 프로? 50% 이상. 일지 편인이 있으면 지금 직장이 되게 좋아요. 직장이 되게 좋으면 일지 편인이 있으면 직장만 보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결혼한다 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도 던지면 그만이잖아요. 일지 편인. 그죠? 또 일지 편인분들을 죄송한데 내가 일지 편인이다. 그러면 억지로 버티세요. 가장 잘 버티는 게 일지 편인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CG 편의는 기술, 자격증, 브랜드, 부동산 인력, 인자 이렇게 봅니다. CG 있는 편의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게 면에 있을 때는 의식주 장애, 눈치, 질병, 성장 장애 이렇게 보는데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주 자꾸 꼬시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우기는 분명히 힘들다. 편인을 심하게 가진 애들이나 팔자 안에 특히 연월에 편인을 가진 애들은 키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키워놓으면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절대 부모가 말하는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아주 잘해요. 천재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은 뭐든 잘하는 만능 스타잖아요. 만능 스타. 근데 지금도 어디 1등 한다는 애 보면 조용하고 살도 좀 쪘고 자기 할 일만 꾸준히 하는 그런 친구들은 다 거의 다 편인성으로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월에 있을 때는 특수기술 습득, 자격증, 사업의 애로. 그러니까 사업은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장사 정도, 자기 장사 정도 하면 돼도. 그 다음에 여자는 출산 애로다. 이것도 느림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몸도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10달을 임신해야 되는데 10달 임신해서 하려니까 몸이 그까지 안 따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봅니다. 관찰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1에 있는 편의는 건강침체, 문서의 취득, 자식 걱정 요것도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신은 만성적 건강침체, 재물 또는 활동성 침체. 일단 편의는 어디에서도 좀 느리다고 읽습니다. 느리다고 안 움직이는 거라고 읽고요. 그러면 안 움직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편인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가 아까 원시 시대를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똑같이 세금 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편인 가진 사람들은 내가 선비 아닌 이상은 안 가면 기술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힘들었겠죠. 사실은 제일 느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편인의 시대예요.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제가 상관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데 편인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관도 천재, 편인도 천재. 둘 다 천재. 그런데 상관하고 편인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을 가능성 제로죠. 왜 제로겠습니까? 상관성은 아주 빠른 사람들, 편인은 아주 느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인 이걸로 벌써 끝났네요. 마치겠습니다.